그는 그날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만두겠다는 말도, 계속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낼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다.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누군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도, 의자를 끄는 소리도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모두가 어떤 말이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듯 했지만 정작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선택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아무 결심도 하지 않았다. 결심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는 그 순간을 나중에 여러 번 떠올렸다. 그때 입을 열었더라면 어땠을지, 말을 꺼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하지만 그 상상은 언제나 그날의 정적에서 멈췄다.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으며 그 자리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고, 비슷한 길을 걸었고, 비슷한 얼굴들을 마주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다만 어떤 순간마다 그날의 장면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무는 순간, 그는 결정을 미루는데 조금씩 익숙해졌다. 이번에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비슷했다. 시간은 그에게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었다. 말할 수 있는 자리, 입을 열어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 누군가 먼저 물어봐 주길 기대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지만 그는 언제나 결정을 미뤘다. 그렇게 미룬 결정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진 걸까? 아니면 그의 삶 어딘가에 쌓여 있는 걸까? 그는 그 답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선택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사람은 결정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간다. 정확히는 앞으로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선택하지 않은 선택들은 조용히 과거가 된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그날 이후의 삶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침묵 위에 쌓여온 건 아닐까? 누군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한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다. 결정을 미루는 일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방향을 정해버리는 일일까? 이 채널은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미룬 시간이 어떤 삶을 만들어 왔는지.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넘겨버린 순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나간 날. 그 선택은 당신의 삶에서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까? 아직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당연한 과거가 되어버렸을까? 그날 그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과연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가장 조용한 선택이었을까? 당신이라면 그 순간을 어떻게 부르고 싶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생각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사실 그는 그날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순간,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장면. 그때마다 그는 아주 비슷한 선택을 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쪽,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쪽,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쪽. 처음에는 그 선택이 자신을 설명해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신중한 사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 그렇게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미루는 자신을 굳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결정을 미룬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반복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날,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내려놓았던 밤, 질문을 받았지만 웃으며 넘겼던 순간, 그 장면들은 서로 다른 날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혹시 결정을 미루는 일이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사람은 습관을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무 자주 반복되면 그건 그저 그 사람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그 방식에 익숙해졌는지 떠올려 보았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한 번 미뤘고 그 다음도 미뤘고 그러다 보니 미루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여기서 시선이 살짝 바뀐다. 이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결정을 앞두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 그들은 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어느 쪽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자주 사용되었다. 그는 그제야 이 질문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결정을 미루는 일은 정말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걸까? 상대에게도, 상황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결정을 미뤘다. 이번에는 답을 미루는 쪽으로. 하지만 그 미뤄진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질문은 조용히 자리를 차지했다.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방향을 정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중요한 순간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장면들, 그 장면들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계속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크게 방향을 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는 그제서야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과연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의 선택이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아직 답은 없다. 다만 하나의 감각만 남아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조금씩 만들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 감각이 당신에게도 있을까? 아직 확실히 말로 정리해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 이 이야기는 그 감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한다. 서두르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은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본다.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다 보니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다. 자기와 비슷한 순간에 비슷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늘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는 필요한 말을 했고, 웃어야 할 때 웃었고, 자기 몫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 다만,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꺼내는 대신 잠시 멈추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무는 순간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저 다음 사람에게 시선이 넘어가던 장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은 그대로 지나갔다. 그는 그 침묵이 늘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는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겉으로 보면 그 이유들은 모두 이해할 만했다. 그래서 그 침묵은 쉽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침묵은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까? 말을 하지 않은 사람만 조용히 자리를 옮겼을 뿐일까? 그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다음에 마주쳤을 때의 공기,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갈라진 느낌. 서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확인하지 않는 상태. 그는 그 감각이 익숙했다.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방향을 바꾼다. 그는 침묵이 늘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순간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의 균형을 흔들지 않기 위해 그 선택들은 분명 의도가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긴다. 그 의도는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 상대를 위한 것이었을까? 공기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까?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셋은 늘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미루는 말이기도 했고, 상황을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뒤로 보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그 겹침 속에서 자주 말을 삼켰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침묵은 점점 설명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 되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그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는 그제서야 조금 불편한 생각을 마주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정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무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 침묵은 작은 방향 표시처럼 쌓여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그 생각을 쉽게 밀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까웠던 사람과 어느새 조금 멀어진 이유, 분명 싸운 적은 없는데 예전처럼 말이 오가지 않는 상태. 그 사이에는 큰 사건이 없었다. 다만 몇 번의 침묵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그 침묵들이 서로를 조금씩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그에게 돌아온다. 그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온 것과 말하지 않음으로써 바뀌어 버린 것. 그 둘은 어디에서 갈라졌을까? 그는 아직 그 답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주 느리게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감각은 그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다음에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오면 그는 이 감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순간에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관계에서 시간으로 옮겨갔다. 침묵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순간을 통과해 왔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났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달로, 그 다음 해로 천천히 이어졌다. 그는 그 시간을 선명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로 기억한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회의, 무난하게 끝난 통화, 별일 없었던 저녁들. 그 평온함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없었기에 되돌아볼 이유도 없었다. 시간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갔다. 그리고 앞으로 간 시간은 다시 뒤로 오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이상한 지점을 마주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말하면 될 것 같다는 감각이 사라졌다는 사실. 말을 꺼내기에 늦은 것 같다는 느낌.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자리를 잃은 것 같은 감각. 그는 그 지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어느 날 이미 지나와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그는 그때 알았다. 조용히 표시 없이 사람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는 방식. 말하지 않은 시간은 말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그는 가끔 그 차이를 떠올린다.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과 이미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순간. 그 사이에는 커다란 사건이 없었다. 다만 며칠과 몇 달 그리고 몇 해가 있었을 뿐이다. 그는 그 사실이 조금 두려웠다. 시간이 아무 말 없이 선택을 완성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에게 무엇을 맡겨왔을까? 결정을 미루는 동안 시간이 대신 결정해 준 건 아닐까?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정리를 했다. 관계의 간격을 정리하고 가능성의 범위를 정리하고 말이 나올 자리를 조금씩 치워갔다. 그는 그 과정을 그때는 보지 못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시간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다.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시간을 건너 도착해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느끼는 이 거리감은 그때의 침묵이 조금씩 자라난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를 멈추게 했다. 후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되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은 이미 앞으로 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감각만 분명해졌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안에 쌓여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은 앞으로의 선택에도 조용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감. 그는 그 예감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완성하는지를 여기까지 모았을 뿐이다. 지금 당신에게도 비슷한 감각이 있을까?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지금의 위치를 조용히 설명하고 있는 느낌. 그 감각은 불편할 수도 있고 차분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이야기는 다음 생각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다. 그렇게 시간의 감각까지 지나오고 나니 그는 자신이 다시 어떤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사람도, 공기도, 조건도 달라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결정을 앞두고 잠시 멈춰 서 있는 그 감각. 이번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꺼냈을 때 생길 변화, 상대의 표정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 지금의 균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는 그 모든 걸 모른 척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저 보려고 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선택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말을 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이 또렷하게 보였다. 여기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결정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인식한다. 이전에는 이 단계가 없었다. 바로 밀었고 바로 넘어갔다. 지금은 그 사이에 잠깐의 정지가 생겼다. 그 정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말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했다. 결정을 미루는 것과 결정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 그는 아직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말을 하지 않기로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선택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다. 두려움인지, 배려인지, 혹은 익숙함인지. 그는 그 질문을 서두르지 않는다.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결정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히 새로운 일이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선택이란 행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의 문제. 그는 지금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과거의 침묵과 같지 않다. 그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낀다. 그 차이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하나의 사실은 분명해졌다. 지금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지에 가깝다는 사실. 그리고 정지는 때로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순간이 된다는 것. 그는 그 가능성을 지금 가만히 손에 올려놓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숨을 고른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이 흐름은 다음 생각을 향해 조용히 이어진다. 그는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문다. 서둘러 말을 꺼내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만들지도 않는다. 지금의 침묵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만 가만히 확인한다. 이전의 침묵은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생각을 멀리 두는 선택.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다르다. 생각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방식. 그는 자신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해온 순간들을 다시 떠올린다. 그 선택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되었다는 것. 그 말은 편리했다. 틀리지 않았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은 시간을 얻어주는 대신 질문을 미뤄두었다. 그는 이제야 그 차이를 느낀다. 시간을 미루는 것과 질문을 미루는 것은 같지 않다는 사실. 질문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자기 방식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흐름은 그의 침묵을 조금씩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다. 말하지 않음은 이제 회피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은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그 중간 지점을
느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상태. 그 상태는 불안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또렷했다. 그는 그 또렷함을 지켜본다.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을 정한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때로 말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확신이 아니다. 약속도 결론도 아니다. 다만 침묵을 한 번 더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여지. 그는 그 여지를 급하게 닫지 않는다. 앞으로 말을 하게 될지 끝내 말하지 않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달라졌다. 침묵을 무조건 넘겨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왜 지금 말하지 않는지 알고 있자. 그 말은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태도를 요구한다. 그 태도는 작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태도는 앞으로의 시간에 조용히 남을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말을 하게 되든 말하지 않게 되든 그 침묵은 그 선택의 배경으로 남는다. 그는 이제 그 배경을 의식한다. 그 의식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에 가깝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침묵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있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흐름은 여기서 조금 가라앉는다. 말은 여전히 없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 그는 그 침묵과 함께 다음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 않은 채로 지나온다. 말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와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안에 조용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 침묵들은 후회가 아니라 기록도 아니라 그저 하나의 흔적으로 쌓여왔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 안에도 그런 침묵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아직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오늘은 그 침묵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때 말하지 않았던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긴 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멈춘다. 이 채널은 큰 사건이나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지나온 순간들을 조용히 함께 바라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시간과 겹치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채널에 잠시 머물러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용히 생각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구독은 새로운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생각을 이어두기 위한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로